자, 1분 안에 큐브 맞추기 공식 마지막 단계. 제가 이 1분 안에 큐브 맞추기 공식을 올린 이후로 몇 분께서 구체적인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원하셔서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사실 마지막 단계가 좀 까다롭긴 해요. 어떤 면에서 까다롭냐라고 하면 변수가 좀 있습니다. 무슨 변수냐? 어떠할 경우에는 운이 좋게도 바로 이 한 면이 맞아요. 한 면이 맞아 있어서 사실상 맞출 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서리 3개밖에 안 되는 경우 기준이면 너무 좋아요. 너무 땡큐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었던 그 공식을 쓰면 금방 맞습니다. 왜냐면 기본 공식은 제가 알려드렸던 공식은 어느 한쪽 여기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곳이 맞았다라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두고서 이 3개가 자리를 바꾸면서 회전하거든요. 자리를 바꾸면서 자리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가죠. 일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것이 여기 가고 이것이 여기고 이것이 여기 오고 이런 식, 또는 거꾸로 이것을 여기 오게 하고 이것은 여기 있는 거는 여기 가고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얘는 건들지 않고 얘는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맞았다는 전제하에서는 그 공식이 매우 쉬운데, 문제는 이렇게 4가지가 다 어긋나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방법은 2가지입니다. 뭐냐면 어느 한 면이, 즉 이 모서리 이 4개 중에서 어느 하나가 맞았다고 전제해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자리를 바꿔가면서 사실상 맞을 수 있냐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를 가만히 놓고 이것들을 자리를 회전시켰을 때 그 중에 어느 하나가 맞는 부분이 있냐라는 한번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파란색 주황색이죠. 그리고 빨간색 초록색이네요. 빨간색 초록색 여기 있네요. 얘는 여기 오면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공식 기억하셨죠? 네, 마지막 공식은 간단해요. 가운데 거를 올리는 거죠. 네, 지금 뭐냐면 이 녀석의 일치한다는 전제하에 맨 바깥쪽 아래쪽으로 두고서 가운데 거를 위로 올립니다. 먼저 한 칸 올리고 그 다음에 위를 두 바퀴 돌려요. 자, 모든 공식은 흐트러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올렸으니까 내려야죠. 2바퀴 돌렸으니까 2바퀴 돌아가야 되죠.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네, 어이구 잘 됐네요.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실상 이것을 여기에 오려고 했는데 얘가 맞아버렸어요. 이렇게. 자, 그럼 너무 땡큐죠.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렇게 반대편에 맨 뒤쪽 아랫부분에 놓고 이제 이 3개를 회전시키게 되면 자리가 맞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가운데 거를 올리죠. 자, 위에 거를 2번 회전합니다. 올렸으니 내려야죠. 원래대로 되돌아옵니다. 2번 회전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가만히 있고 이들끼리만 자리를 싸움을 했어요. 자리를 왔다 갔다. 자, 이럴 때 한 번 더 하는 거죠. 자, 한 번 더 하고 2바퀴 돌리고 또 내려오고 2바퀴 돌립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자, 이렇게 2개가 맞고 이제 2개만 딱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2개가 남았을 때는 또 다른 조금 더 복잡한 공식 하나를 써야 돼요. 이 2개가 이렇게 맞았을 때는. 왜냐면 이렇게 놓고 이 하나를 맞췄다는 전제로 이 3개에 누르면 여기가 맞았던 것이 또 허틀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마지막 단계는 2가지 공식을 상황에 따라서 번갈아 쓸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를 놓고서 3개를 자리를 위치시키면서 맞춰가는 이 공식 매우 쉬웠죠. 가운데 걸 하나 올리고 위에 거를 2바퀴, 그리고 한 번 했으니까 원래대로 내리고 2바퀴, 이렇게 하는 공식인데, 이제 밑에 거 이제 2개가 맞는 상태에서 이 위치만 바뀌는 거는 조금 공식이 조금 복잡한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자, 볼게요. 가운데 거를 이제 먼저 올립니다.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한 번, 또 한 번 올리고 가운데 거를 또 한 번, 또 한 번 올리고 이번에는 2번 돌립니다. 2번. 자, 이제는 그 과정을 거꾸로 합니다. 이제 밑으로 한 번, 또 한 번 가고 2번째
가고 또 한 번 가고 이번에는 세 번째 가고 두 바퀴 돌리는 겁니다. 다 맞았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에 공식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하게 맞춘 이 큐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 요 세 개, 즉 반대편 모서리 맨 하단 부분에 있는 걸 빼놓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나, 둘, 셋 요것들을 자리를 회전시키는 공식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올리고 한번 올리고 가운데 거 올리고 두 바퀴 돌리고 또 내리고 두 바퀴 돌리고 어떻게 됐어요? 자, 이 녀석은 가만히 있고 얘네들이 자리 바꾸기를 했어요. 그죠? 네. 빨간색 여기 있는 것이 2로 왔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주황색 있는 게 1로 왔고요. 그리고 파란색 주황색 있는 것이 1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반복하면 돌다 보면 제자리로 들어오겠죠? 한번 해볼게요. 네, 반복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돌리고 내리고 주고 두 번 돌리고. 자, 여전히 얘는 그대로 있고요. 세 개가 위치를 바꿔갑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두 번 해서 세 번 하면 개수가 세 개니까 세 번 하면 제자리로 들어오겠죠? 하나, 두 개 돌리고 내려오고 두 개 돌리고. 보셨죠? 자,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서로 이렇게 회전하네요. 이렇게 회전하면서 얘는 그대로 두고 이 세 개끼리 여기서 얘만 뒤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자리를 바꿔간다는 겁니다. 자, 그 방법을 활용해서 이 네 개의 모서리가 다 틀렸을 때 그 과정을 한번 하다 보게 되면 어느 하나가 맞아요. 그죠? 어느 하나가 맞으면 그걸 반대편에 놓고 세 개를 또 회전시키는 겁니다. 그러다 보게 되면 그 순간에 다 맞는 경우가 있고, 두 개만 딸랑 안 맞고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4개가 다 틀렸는데 우리가 이 3개를 이런 식으로 자리 회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개만 맞고 이 2개가 흐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좀 전에 이 3개를 위치 바꾸기 하는 공식을 말고 이 2개만 위치 바꾸기 공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조금 복잡했는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가운데 거를 올리고 가운데 거를 내리고 하는 과정이죠. 자, 올리고 세 번. 하나, 둘,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건 몇 번 돌아갑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째는 두 바퀴 도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세 번 올렸으니까 얘는 또 가운데 건 세 번 내려와야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내려오는 과정에서 얘는 또 한 번, 두 번, 마지막 두 바퀴. 한번 해볼게요. 자, 한 번 돌리고 두 번째 한 바퀴 더 돌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두 바퀴를 돌리고. 자, 이제는 내려와야 되겠죠? 한번 내리고 한번 또 한 번 내리고 또 한 번 또 한 번 내리고 이제는 두 번. 이제 알겠죠? 조금 전의 공식은 바로 이 두 위치를 교환하는 겁니다. 즉 마지막 이 1분 안에 큐브 맞추기 공식의 마지막 두 가지 공식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여러분 상황에 맞게 적응하게 되게 되면 이 네 개가 다 틀렸을 경우에도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게 되면 방금 전에 이 두 개만 남았을 때 쓰는 공식을 활용하지 않아도 맞는 경우가 있고, 좀 전에 있었던 것처럼 이 두 가지만 위치 바꾸기를 해서 마무리 져야 될 경우도 생깁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궁금해서 질문을 올렸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못 올렸던 점 미안하고요.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1분 안에 큐브를 맞추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큐브의 천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번에 질문 올리면 또 시간을 내서 여러분에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